놓치면 안 될 우리 지역 전시 소식을 만나봅니다. 이번 전시는 스튜어트 뮤지엄이라는 포항시립미술관의 정체성에 걸맞은 기획 전시인데요. 철 용접 조각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송영수 작가의 작품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5월 말 포항시립미술관의 새로운 전시가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 철 용접 조각의 선구자를 소개하는 송영수 영원한 인간 전시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스튜어트 뮤지엄으로서 철조각을 다양한 시각으로 조망하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습니다. 올해는 철조각의 원류를 살펴보고 그 예술적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철조각의 선구자 송영수 조망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 조각사의 원조 스튜어트를 만나보는 셈인데요. 송영수는 한국 현대 조각사에서 처음으로 철을 도입한 작가로 철 용접 조각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신만의 조형세계를 구축한 1세대 추상 조각가라고 합니다. 송영수 작가는 한국 현대 조각에서 철 용접 조각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본인만의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추상 1세대 조각가입니다. 그는 한국전쟁 직후 1957년 철조 작업을 발표하면서 미술계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길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철 드럼통과 철편 조각을 이용한 용접 작업을 통해 그는 전후의 아픔과 희망을 품어내며 철 용접 조각의 지평을 열어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도시에서 젊은 작가들은 석고조차 구하기 어려웠는데요. 전쟁의 상흔처럼 길거리에 놓여있던 고철들을 재료 삼아 철조 작업을 하게 됩니다. 41년이라는 짧은 생애 절반을 작품 활동으로 보낸 송영수 작가.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송영수 영원한 인간 전시는 송영수 작가의 생애와 그 예술적 자치를 따라가며 작품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1전시실에서는 그가 조각을 처음 시작하게 된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제작한 작품부터 그가 1970년 4월 1일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제작했던 작품 39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전시실에서는 그가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스케치북에 기록된 드로잉들을 보실 수 있으며 4전시실에서는 그의 다양한 예술적 면모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사진 자료와 아카이브 자료 그리고 영상 자료들을 통해 송영수 작가의 전체적인 화업 인생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송영수 작가가 만들어낸 20년 작품 활동의 일대기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의 대표작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소개할 작품은 효입니다. 송영수 작가가 1957년 제작한 효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송영수 작가의 최초의 철 용접 조각 작품인데요. 길거리에 산재되어 있던 폐 드럼통을 자르고 펼쳐서 구부려 제작한 작품입니다. 오로지 철로만 구성되어 있는 용접 조각으로 인체의 형상과 새의 형상 그리고 꼭대기에 걸려있는 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송영수 작가는 전후 시대에 팽배했던 그런 비극성을 이런 철 용접 조각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각과 감수성을 더해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작품은 1967년에 제작된 대립입니다. 송영수 작가는 1965년부터 철 대신 동판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동판은 철보다 녹는 점이 더 낮기 때문에 더 유연하고 섬세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이 시기 제작한 작품들은 초기의 작품들보다 마띠에르의 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송영수 작가는 작품을 시작한 이래 줄곧 새를 통해 냉전 시대의 아픔을 표현해 왔는데요. 그가 표현한 새의 모습은 창공을 향해 훨훨 날아가는 자유로운 새의 모습이 아닌 땅에 발이 묶여 날아가지 못하고 비상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립이라는 작품 또한 두 마리의 새가 둥지에 묶인 채 어디론가 가지 못하고 한 마리의 새에 공격당하는 듯한 그런 갈등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송영수 작가는 한국 추상 철 용접 조각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전체 화합을 살펴보면 용접 조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작품을 발표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보이시는 작품은 송영수 작가의 말년에 제작되었던 테라코타 작품들인데요. 테라코타 작품은 그가 서울대학교 재학 중 서울대학교에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들어오게 되면서 제작했던 작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가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던 조형적 주제인 새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철 용접 조각이 아닌 다른 재료를 이용한 새의 모습을 살펴보시는 것도 송영수 조각가의 색다른 면모를 보실 수 있는 기회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 이어령 문학평론가는 송영수 작가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 없는 돌에 생명을 주고 쇠붙이에 아름다운 영혼을 깃들이게 한 사람. 우리나라 철 용접 조각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송영수 작가의 아름다운 작품들은 오는 9월 12일까지 포항시립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송영수 영원한 인간 전시는 추상 철 조각가 송영수의 면모를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비록 그가 41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뒤로하였지만 그가 남기고 간 불멸의 작품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에 오셔서 송영수 작가의 철조 작업과 그의 숨결이 담겨있는 드로잉 작업, 그리고 그의 전체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그의 전체 예술 인생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놓쳐서는 안 될 우리 지역 전시 소식.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 용접 조각가 송영수 영원한 인간. 포항시립미술관에서 꼭 만나보세요. 당신의 여행 스타일은? 가족, 친구와 함께 새로운 체험을 하는 여행? 혼자 조용히 풍경을 즐기는 피크닉? 당신의 MBTI가 무엇이든 별자리가 무엇이든 다 맞춰주는 여행지. 무엇이든 취향별로 다 가능한 여행지, 바로 이곳 경주죠. 경주의 푸르른 6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느긋한 피크닉을 즐기거나 볼거리 많은 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거나 경주를 여행하는 다양한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경주에서 어떤 여행을 꿈꾸시나요? 오늘은 경주 여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피크닉으로 정했습니다. 피크닉 떠나보시죠. 피크닉 준비는 해오셨나요? 요즘 누가 촌스럽게 그런 거 다 준비해서 가나요? 몸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준비가 필요 없는 피크닉을 가능하게 하는 곳. 지혜 리포터의 선택은 황리단길 피크닉 용품 대여점. 먹거리부터 소품까지 다 있다는데요. 와,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세련된 느낌이 나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피크닉 용품 대여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성품 보여드릴까요? 네네, 좋아요. 이쪽으로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네. 이곳은 색다른 와인을 소개하는 바틀샵을 겸하고 있어 피크닉의 분위기를 더해줄 와인과 스낵류, 그리고 피크닉 소품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요. 꽃과 플레이팅용 접시와 컵, 그리고 피크닉 바구니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피크닉 용품들 보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막 소풍 분위기가 물씬 풍겨요. 여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바구니는 세 종류가 있고요. 이제 오셔서 선택하시면 되고, 바구니, 매트, 꽃, 잔, 플레이팅 접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와, 진짜 뭐 다 들어있네요. 여기 오면 정말 뭐 다른 데 들릴 필요 없이 준비한다고. 사실 좀 준비하는 거 번거롭잖아요. 여기 딱 몸만 와가지고 한 번에 빌려서 바로 피크닉 떠나보면 되겠어요. 지혜 리포터가 고른 피크닉 세트 한번 볼까요? 아기자기한 느낌의 꽃과 플레이팅용 접시, 커틀러리 세트, 마실 것과 간식까지 취향대로 챙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와인은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얼음팩에 담고 비눗방울 놀이까지 챙겨두시는 센스.
금세 감성 피크닉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피크닉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니까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얼른 이제 한번 소풍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닉 하고 싶다 생각한 지 30분 만에 뚝딱 준비된 완벽한 피크닉 세트. 감성 가득한 장식품에 분위기 제대로 살려줄 음식들까지. 어때요? 경주의 풍경 속에선 역시 피크닉이 최고죠. 이렇게 경주 여행에 경치 좋은 곳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싶어도 사실 이곳저곳 들리느라 좀 준비하는 게 번거롭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정말 간편하게 이렇게 피크닉 한 상이 완성이 됐잖아요. 오늘 저도 모처럼 이렇게 딱 한 자리 마련했으니 이렇게 자연을 좀 벗삼아서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여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를 여행하는 두 번째 방법 알아볼까요? 피크닉으로 좀 여유롭게 몸을 쉬기도 했으니까 이번엔 좀 몸을 움직여 보려고 이곳 교촌마을에 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좀 고즈넉한 분위기에 경주스러운 분위기를 가득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따라가 보실까요? 교촌마을에 자리 잡은 이색 공간. 1963년 작은 국수방으로 시작해 지난 59년간 경주를 지키며 전통 떡과 면을 생산해온 기업이 여행객들을 위해 마련한 체험 공간입니다. 이 교촌 한옥마을을 제가 쭉 걷다가 뭔가 이끌리듯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 막 엄청 큰 막 캐릭터도 있고 막 무슨 뭐 이렇게 젓가락도 있고 뭔가 놀기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떤 공간인지 궁금해요.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면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 면을 만든다고요? 네.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요? 굉장히 또 그 자체도 또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 면을 보통 우리 사 먹잖아요. 근데 면 만드는 게 사실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외이기도 하고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혹시 저도 오늘 체험해 볼 수 있나요? 그럼요. 누구나 다 해보실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한번 용기를 얻어서 체험도 해보고 한번 재밌게 놀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보리, 콩, 메밀, 귀리 5가지 공부를 이용해 국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오곡면 만들기 체험장인데요. 곡물가루가 면이 되는 모든 과정을 어렵지 않게 직접 해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배워볼까요? 여기 지금 체험 공간도 굉장히 좀 의외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면 뽑는다 그래서 좀 거창하게 좀 큰 이렇게 규모의 막 옷도 갈아입고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간편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면을 만드는 건가 보죠? 네, 면 만들기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어요. 네, 저희 어릴 때는 집에서 직접 손으로 손반죽해서 다 만들어 봤어요. 간혹 여기 어른분들도 오시면 손주들하고 이렇게 면을 만드시면서 그때 어머니를 기억하며 그립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해서 가족과 이렇게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별로 어렵지 않게 손쉽게 만들면서도 또 이렇게 추억까지 소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 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직접 체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만들기 위해선 반죽부터 해야겠죠. 가루를 곱게 체내린 뒤 자색 고구마 가루를 더해 곱게 색을 내고요. 약간의 물을 넣어가며 조물조물 반죽을 시작합니다. 찰지게 잘 된 반죽은 납작하게 밀어줘야겠죠. 자, 이만큼 반죽을 만들었어요. 이제 다음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부터 이제 면대 만들기 할 거예요. 기계, 제면기에 면대 부분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숫자가 7번에 맞춰져 있는데요. 7번에서 1번까지 있어요. 7번이 굵기를 나타내 줍니다. 가장 굵은 부분이에요. 해서 7번에서 5번, 3번 이렇게 저희가 해볼 건데요. 굵기를 조금 더 얇게 해주면서 면발이 조금 더 쫄깃하게 그리고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돌돌 손잡이를 돌리면 반죽이 납작하고 얇게 밀려 나오고요. 충분히 얇아진 반죽은 기계를 이용해 가닥가닥 국수로 손쉽게 뽑을 수가 있는데요.
칼국수와 잔치국수용 면 중에서 원하는 대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면이 완성됐습니다. 여기는 칼국수면, 여기는 잔치국수면. 정말 뚝딱 쉽게 만들어졌네요. 꼬마 친구들의 체험 모습도 궁금하시죠? 미리 반죽된 덩어리를 조물조물 눌러주고 씩씩하게 밀대로 밀어보기도 하고요. 손잡이를 돌리면 촤라락 면이 나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한 표정들입니다. 우리 친구 오늘 뭐 만들었어요? 잔치국수 만들었어요. 잔치국수 직접 만들었구나.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우리 친구 국수 좋아해요? 오늘 그럼 집에 가가지고 잔치국수 엄마 아빠랑 맛있게 먹을 거예요? 네. 우와, 너무 멋있다. 마트에서 산 국수보다 내가 직접 만든 국수가 더 맛있어. 사 먹는 거보다 직접 이렇게 친구가 만들어 보니까 더 신기하고 재밌었다, 그치요?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해봤으니 이제 그 맛을 직접 체험해볼 차례. 사실 이 순간이 제일 신나는 거 아시죠? 즉석 쌀떡볶이부터 쌀로 만든 짜장면에 쌀로 만든 비빔국수와 열무국수까지 경주 쌀 70%로 경주의 향토 기업이 만드는 떡과 면. 쫄깃쫄깃 맛 좋은 건 기본이고요. 소화가 잘 돼 부담도 없습니다. 와, 선생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면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거 다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쌀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좀 속이 편안한 느낌도 들고 쫄깃쫄깃한 식감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무엇보다 체험을 하고 와서 이렇게 딱 먹었잖아요. 이 면의 소중함이 더 느껴져서 그런가 더 꿀맛이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피크닉부터 체험까지 취향대로 성격대로 즐길 수 있는 경주 여행. 혼자 오더라도 가족과 함께 오더라도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즐길 준비만 하고 오세요. 행복이 기다립니다. 산불은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재난입니다. 올해도 역시 많은 분들께 고통을 안겼고 우리의 산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특히나 올해는 가장 길었던 또 가장 컸던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 365일 산불 예방을 위해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2017년 5월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산불 대응 조직을 구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산불에 취약한 동해안에 꼭 필요한 산불 예방과 관리 시스템을 올 봄부터 운영 중인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로 함께 가보시죠. 예년에 비해 유난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던 올 봄. 전무후무한 초대형 산불이 동해안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무려 열흘간 타오른 산불은 평생의 보금자리는 물론 약 3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까지 모든 것을 태워버렸는데요. 그야말로 모든 걸 앗아간 그 자리엔 치유하기 힘든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곳은 강릉시 연곡면에 자리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상황 대응실인데요. 여러분, 이곳은 상황 대응실이라는 곳입니다.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동해안 6개 시군 6,400대의 CCTV와 연결된 24대의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1년 365일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곳에서는 지금 산불 위험 기간에 산불이나 이제 화재가 발생 시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돼서 상황 시스템으로 확인을 해서 시군이라든지 유관 기관에 산불의 위험에 대한 정보라든지 발생 상황을 이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강릉 시내 지역에서 화재 발생으로 의심되는 신호가 감지됐는데요. 제가 정말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죠? 방금 강릉시 내곡동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혹시 산화일까 해서 상황을 관리했는데 산불은 아닌 거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산불을 실시간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 산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통합지휘본부 역할을 맡은 산불방지센터.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존하고 다른 점은 이제 그 산불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인 감시 카메라가 볼 수 없었던 카메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이제 발생 시 신속하게 또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곳에선 삼척을 시작으로 동해와 강릉은 물론 양양과 속초, 고성까지 산불 관리를 아우르는데요. 네, 저희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산불 유관 기관의 산불 진화 장비, 인력을 통합 운영, 지휘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림청, 기상청, 동해안 6개 시군 등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산불 대응 협업기관입니다. 연구실? 여기 왜 연구실 있죠? 신기하네. 그런데 산불방지센터에 웬 연구실이죠? 궁금한 건 못 참는 호준 씨가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센터 내 연구실에선 다양한 상황에서의 산불 실험을 통해 산불 확산 분석과 예측을 진행하는데요. 동해안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동해안은 조금 그러니까 기후적으로 다른 지역과 또 다른 동해안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소나무의 잎이 얼마나 건조한지 또는 이게 토양 수분이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통해서 산불에 가장 취약한 시기가 실제로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곳일까요? 여기 지금 빈자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 분이 앉아 계세요. 혼자 앉아서 뭐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지금 여기 자리 텅텅 비었는데 혼자 앉아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상황 시스템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있는 정보들을 여기 한 곳에서 받다 보니까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빨라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냄으로써 유관 기관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나 조금 더 협업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대형 산불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응이 완벽하십니다. 하지만 완벽한 대응도 좋지만 불이 안 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예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사실 올해 정말 너무 큰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만큼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올 봄 이 산불 예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통합지원실에서는요, 동해안 6개 시군 지역에 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산불 드론 감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림 취약 지역 내에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그 논밭두렁 소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예방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동해안에 산불이 참 많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동해안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봄철에 고온 건조하고 빠른 풍속이 특징인 양간지붕 탓에 대형 산불의 위험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 동해안 지역에는 대형 산불이 한번 발생되면 지형이 험해서 산불이 발생되면 평지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많이 큰 상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 카메라 보고 해주시죠. 산불 예방을 위해
그 산림 내 가까운 곳에서는 소각 등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입산 통제된 구역에는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산림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도민분들의 작은 실천이 큰 힘이 돼서 우리 강원도의 산을 푸르르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산불 발생의 원인은 사람의 실수로 인한 실화성 산불이 대부분으로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산불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산불. 산불 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동에서 꽃집을 하고 있는 이지희라고 합니다. 2020년도 8월 달에 오픈을 했고요. 원래는 저희 부모님이 꽃 농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꽃을 이제 같이 농사 짓는 걸 도와드리면서 거기서 체험을 해야지 했는데 이제 2020년도 초반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꽃이 꽃 시장에 가서 이제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 길거리에서 저판을 놓고 팔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꽃이라는 게 추우면 너무 춥고 조금만 따뜻해지면 이제 꽃이 펴서 팔 수 없는 상품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배웠던 거를 이렇게 풀어보자 그냥 하다 보니 진짜 온전한 꽃집이 돼서 지금은 아예 꽃집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육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뛰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게 제 삶인 것 같고 제 전부인 것 같고 그걸 하고 있을 때 내가 느껴지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되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산 밑에까지 막 뛰어가고 그럼 그 밤 공기의 느낌이 한 번씩 문득문득 되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친구 생각도 나고 그때 그 공기 냄새 좀 그리울 때가 가끔씩 있어요. 우연찮게 좋은 기회가 돼서 88 올림픽을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갔던 서울 그 경기장이 육상을 하는 주 경기장이었어요. 그래서 팍 온 거예요. 나도 저걸 해야겠다. 너무 멋지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온 동네에 있는 바위며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맨날 다리가 성할 데가 없고 막 그랬던 적이 진짜 되게 많아서
한번 잘라줄래? 여기 한 번만 잘라줘.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엄마가 서울로 유학을 또 보내주셨어요. 큰맘 먹고 보내주셨는데 다쳐가지고 입시에 좌절이 되면서 가고자 했던 학교에 못 가고 거기에만 합격을 해서 이제 가게 돼서 4년 동안 학교 생활을 했는데 약간 좀 질린다 해야 되나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학창 시절부터 계속 듣는 얘기들 있잖아요. 서울로 대학을 가야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서울권 대학에 낙제를 했을 때 뭔가 인생에 실패를 했다? 저는 사실 도시에 가도 카페 같은 데 이런데 가잖아요. 되게 막 세련지게 싹 해놓고 막 이렇게 막 예쁘게 화장하고 있는 언니들이 막 셀카 찍고 이러고 있으면 거기를 선뜻 못 들어가요. 왠지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모든 것들이 좀 낯선. 요즘도 가끔 서울 가면 서울이 날 따돌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그렇고 밥을 한 끼 먹어도 줄을 서서 막 이런 것들 막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막 길거리에 막 치여서 그런 것들 제가 사람이 작아서 그런지 좀 너무 어렸어서 그랬던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달려라 하니? 뭐 엄마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나면 특히나 되게 동네를 막 뛰어다녔어요. 울면서 엄마가 뭐!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뛰다가 친구를 만나고 또 놀다가 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고 그리고 뛰면서도 그 노래를 되게 많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네. 달려라 하니. 달려라 막 이러면서. 네. 인생 만화의 장르는 코믹, 거품 떨기 좋아하고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제 별명이 꽃돼지예요. 그냥 제가 지었어요. 옥야동 꽃돼지라고. 네. 만화 캐릭터를 한다면은 하니 달려라 하니 엄청 열심히 해요. 어떻게 보면은 엄마보다 더 열심히 그거 하는 게 이제 자랑스럽죠. 주인공이 될 거야. 어떤 주인공? 여주인공이 될 거야. 끝장을 보고 끝을 마무리인기네. 뭐든지 잘해요. 눈으로 보는 건 다 해. 난도 이래도 눈으로 보는 거 꽃꽂이 기양해도 딴 사람 배운 것만 좀 해. 이 꽃 시작하고 했는데도 따라가.
그 만화 속의 지희가 제 과거의 지희였다면 아마 오지랖도 진짜 넓고 거절도 잘 못하고 그 거절을 잘 못하는 바람에 사실은 되게 버겁고 남들한테 욕먹을 일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힘들고 그걸로 인해서 시련이 와요. 그 오는 순간이 왔을 때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나다. 굳이 네가 다 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짐을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지금 저희가 우리 셰프님의 레스토랑에 왔는데요. 이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면은 울산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울산이 아무래도 파인 다이닝에 굉장히 불모지인 곳이고 혹시 울산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저도 울산 출신이어서 이제 고향이니까 편한 것도 있고 이제 울산의 식문화가 워낙 단조로워서 저도 이제 미국 가서 보고 배운 게 많아서 아, 미국에서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널리 알리고 이제 저희가 뭐 스테이크를 먹거나 나가서 먹으면 뭐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만 이렇게 있는지 아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음식이 있다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코스 요리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전체 요리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설명 한번 해주세요. 메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안쪽에 연어로 만든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곰부지메라고 일식 기법을 사용해서 다시마에 이틀 정도 숙성시켰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잘라서 내면 너무 일식 스타일이 있어서 저희 양식 스타일로 바꾸기 위해서 안에 보시면 이제 포도랑 토마토랑 넣어드렸고 이제 레몬 소스 넣어드렸고 이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이제 신맛을 더하기 위해서 레몬 올려드렸고 이거는 이제 스리라차 아시죠? 네, 좋아하죠. 그래서 스리라차만 쓰면 너무 매우니까 여기 마요네즈 섞었거든요. 처빌이라는 허브인데 이것도 서양 허브거든요. 아, 처빌이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되게 생소한 허브거든요. 야, 보시면은 이게 약간 단풍잎 같은 느낌도 있고요. 또 약간 아주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모양도 되게 이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인 다이닝에서는 조그만 허브가 이제 왜냐면 조그맣게 서빙되기 때문에 조그만 허브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네. 아, 이게 플레이팅 하는 것도 정말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위에 칩 요거는 식감을 더하기 위해서 만든 바삭한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스낵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이렇게 샐러드를 올리고 연어를 넣으셨는데 이거는 연어를 못 드시는 분도 드실 수 있을 만큼 비린 향이 별로 나지 않아요. 산미도 굉장히 적당하고요. 되게 새콤하네요. 이게 겨자씨죠? 보이는 게. 네, 맞아요. 저희가 겨자씨를 받아서 이제 끓인 다음에 머스터드인데 그 씨앗을 피클 담그고 있어요. 이 겨자씨가 톡톡톡 터지는 이 식감의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에피타이저 치고는 굉장히 격식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약간 황송한 듯한 느낌인데 야, 이거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그런가? 양이 좀 적긴 하네요. 아쉽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준비해드렸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두 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에피타이저도 보통 차가운 걸 나오는 네.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따뜻한 에피타이저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차가운 디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 이건 약간 따뜻하게 이제 속을 달래주는 느낌으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구나. 재료가 지금 뭐가 들어간 거죠? 바나나나 망고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는 재미를 위해서 네. 이제 호박인데. 아, 호박이에요? 네, 맞아요. 오. 호박을 저희가 필러로 다 이제 모양을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호박들 이제 오븐에 로스팅한 거 있고, 네. 바닥에 이제 노랗게 깔려 있는 거는 호박을 갈아서 만든 소스예요. 아, 소스요? 그럼 네. 우리가 흔히 하는 퓨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어허. 네, 호박씨도 올려드렸거든요. 아, 호박씨요? 네, 호박씨의 약간 견과류 식감도 같이 느끼시면 재밌을 거예요. 돌돌 말려있는 이거는 뭐죠? 네, 이제 저희 그것도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제 사과를 얇게 핀 다음에 꽃처럼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아. 보시면은 진짜 바나나 같거든요? 이게 바나나 모양으로 내신 이유가 있나요? 이제 호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드시기 전에는 호박인지 모르고 드셨는데 이제 호박이 이런 맛도 나나 싶을 정도로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모양을 바나나 모양으로. 아, 이거 맛도 잡고 재미도 잡고 흥미도 주고. 네, 그러면 이게 퓨레를 올려서 허브와 같이 이렇게 먹는 거죠. 야, 이 새콤한 맛 때문에 호박 맛이 조금 덜 나요. 호박 향이. 그래서 저가지고 호박을 잘 못 먹는 사람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호박은 퓨레는 거의 물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혀에 닿는 면적이 넓으니까 맛이 직관적으로 확 오는 스타일이고, 위에 이제 로스팅 호박은 그 반면에 덩어리시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많이 시 느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호박 같은 경우는 씹을수록 맛이 나고, 이 퓨레 같은 경우는 혀에 닿는 순간 아주 그냥 자극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먹으니까 그냥 혀가 쉴 틈이 없어요. 계속 맛이 느껴지니까. 야, 이 퓨레가 정말 물건이네. 저희 메인은 이제 저희 제일 잘 나가는 메뉴 중에 한 개는 오리거든요. 아, 오리요? 네. 야,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잘라서 옆에 보시면 이제 노란 흰 색깔 소스 있는데, 저건 이제 양파랑 마늘을 오랫동안 삶아서 만든 소스예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제 검은색 소스도 보이실 거예요. 네, 맞아요. 검은색 소스는 이제 짠이라는 술 아시죠? 짠이에요. 네. 아, 술도 제가 잘 알죠. 양주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저희가 그거 향을 첨가해서 만든 오. 소스거든요. 아, 그럼 저희는- 실제로 양주도 들어간 거죠? 네, 맞아요. 오. 저희는 잭소스라고 불러요. 잭소스. 네, 잭소스. 아, 옆에 이 가루 같은 건 뭐죠? 가루도 이제 그냥 먹으면 단조로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파마산 가루랑 이제 허브랑 빵가루 갈아서 만든 크럼블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크럼블. 이거 써는데요. 이 껍질에 바삭함이 느껴지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껍질, 오리의 키포인트가 이제 껍질이거든요. 네. 껍질이 이제 보통 우리가 오리 불고기 먹을 때 껍질이 되게 두꺼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전부 다 지방이어서 이제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해요.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렌더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렌더링이 어떤 거죠? 이제 렌더링이 뭐냐면 저희가 오리 불고기집 갔을 때 오리 보시면 껍질 지방층이 되게 두껍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씹을 때 이제 기분 나쁘게 질겅질겅 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지방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게 렌더링인데, 불을 가해서 이제 지방을 빼서 녹이는 거예요. 아, 지방을 녹여서. 네, 맞아요. 아, 그럼 이 고소한 맛도 굉장히 증폭이 될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또 지방을 조금 빼니까 또 몸의 건강에는 또 부담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겉바속촉으로 만들어드려요. 껍질은 지금, 네.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보시면은 지금 이 오리 스테이크에 지금 이 껍데기가 지금 껍질이 있는데요. 나이프로 살살 긁어도 이게 크리스피함이 느껴져요. 굉장히 바삭함이 그냥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미디움으로 구우신다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야, 제가 오리고기 미디움으로 한 거는 처음 봤어요. 보시면은 이 붉은기 보이시죠? 육즙도 굉장히 안에 가득 머금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요거를 소스를 찍어서 먹는 거죠. 소스를 딥하게 찍어서. 이거 진짜 오리 가슴살 맞나요? 와, 오리 가슴살이라고는 생각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요. 그리고 소리가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껍질이 정말 크리스피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손질을 한 다음에 살짝 삶고 찬물에 씻은 다음에 이제 드라이 시키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껍질을 좀 더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라이 시키고 있어요. 야, 이 바삭한 껍질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복잡한 과정들을 겪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소스가 궁금한데
야, 이 소스가 미쳤다. 이제 저희가 음식을 팔 때 똑같은 음식을 팔면 A에서 크림 팔고 B에서 크림 팔면 손님들의 선택지는 가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이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스테이크 소스 말고 따르케 소스를 접근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고 그걸로 만든 소스가 이제 지금 나온 양파랑 마늘로 만든 소스예요. 야, 그러면 사장님 진짜 성공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고 거기에 스테이크에는 너무 잘 어우러져요. 네, 기름진 맛에 정말 적합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기름진 맛을 지워줄 수 있는 야, 그러면서 고소한 맛은 또 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메인 요리를 다 먹어봤고요.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 이 달달한 디저트, 이 식사의 마무리 시간이거든요. 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황금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혹시 그 해리포터 보셨나요? 아, 알죠. 거기 보시면 이제 스니치라고 조그만 볼이 있어요. 네, 왱 막 나는 요거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쪽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이거를 디저트로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서 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와,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이제 금가루가 발라져 있는 것 같고요. 이 옆에 이게 날개를 형상한 거잖아요. 무늬가 진짜 디테일해요. 이거 혹시 뭐 직접 조각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틀을 사서 이제 틀. 네, 틀 사서 저희가 이제 얇게 바른 다음에 오븐에 구워서 구부리는 것까지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무스로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해서 붙였어요. 네. 아, 그렇구나. 보니까 이게 뭐 만지기에도 겁이 나고 먹기에도 너무 이쁘니까 감히 어떻게 제가 이렇게 먹을 수가 없을 만큼 이뻐요. 이게 혹시 어떻게 먹는 건가요? 이게 이제 원초적으로 먹는 건 이제 중간에 볼을 먹는 거거든요. 겉에 이제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쪽에는 이제 체리로 만든 이제 인설트 들어있고 생각하시면 될 것 속에 같아요. 있는 재료? 네, 맞아요. 네. 그 겉에는 이제 크림 앙글레이즈라고 혹시 커스터드 드셔보셨나요? 네, 커스터드 좋아하죠. 네, 맞아요. 그 커스터드 크림으로 만든 이제 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스. 네, 그래서 드실 때는 이제 칼로 중간에 자르면 인스타 이제 사람들 많이 하니까 잘랐을 때 이제 단면 보여주면서 이제 드시면 재미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사진 이쁘게 찍으면 또 이런 약간 하이엔드 이제 고급 식당 오는 맛이 나거든요. 인증을 해야 되니까 사진을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중에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사진 좀 찍어 놓고요. 오, 자르니까 붉은색으로 뭐가 나오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라즈베리라는 거죠? 체리. 아, 체리. 이 붉은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먹어볼게요. 체리가요, 진짜 진해요, 향이. 진하고 그냥 밑에 깔아 있는 게 이게 초콜릿이죠? 이거 쿠키 부순 건가?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는데 이제 그냥 이제 골든 스티치 놔두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고정시키기 위해서 밑에 이제 쿠키를 깔아드렸어요. 야, 이 체리의 달달함하고 또 이게 약간 초코 쿠키 이런 달달함. 야. 날개랑 같이 먹으니까 꼭 차가운 아이스크림에 과자를 먹는 느낌? 우리 아이스크림 띄워서 먹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안에는 시원하고 달달한데 또 겉에는 바삭한 과자 같이 있으니까 야, 이건 디저트로 딱이네요. 자, 이렇게 촬영을 오늘 끝까지 해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촬영해 보시니까? 되게 긴장도 되고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잘 보여드린지 모르겠고 저도 이제 가게를 차린 지 2년 정도 좀 넘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모습, 좀 더 나은 모습 이제 맛있는 음식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울산의 이 파인 다이닝에서 한 획을 그으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잔으로 건배하시면서 마무리하시죠. 파이팅! 파이팅! 그